자, 융합 소프트웨어 기초 설계. 오늘은 그 기말 프로젝트 수행 지침 중에서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강의 자료에서 보면 기말 프로젝트 옵션 C로 그 논문 작성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과목에서는 이 과목이 애초에 그 만들어졌던 이유가 한 십몇 년 전에 정부에서는 이제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는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맨날 그 괄호 넣기나 뭐 이론 시험이나 이런 한국적인 교육보다는 미국처럼 이렇게 토론하는 수업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시험도 그 이론 시험 이런 걸 볼 게 아니고 창의적인 어떤 오픈 엔디드 프로블럼, 열린 문제에 대해서 탐구해 갈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달라는 목적에서 나왔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발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등등 다른 과목들과는 대비하는 기말 프로젝트에 대비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는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이런 학점, 졸업했을 때 학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논문이나 뭐 특허나 경시대회나 뭐 또는 팀워크로 뭔가 해낸다 이런 그 발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졸업 후 장래에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이 과목에 충분히 좀 투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그 논문, 여러분들 학부 때 논문 생각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논문 작성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들 중에 이제 컴퓨터학 관련해서 국내 저널 대표 사이트들이 있고요. 외국 사이트들도 있는데 외국 사이트들은 여러분들 액세스하기가 더 힘들 것 같고 국내 저널 대표 사이트에서 먼저 여기 한국정보과학회, 정보처리학회, 한국공학교육학회 이런 학회들의 논문을 어떻게 투고하는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정보과학회 뭐 이런 데를 입력을 해보면 이제 KIISE라고 이렇게 한국정보과학회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아마 안내 봤을 텐데 논문지를 클릭하면 여기에 논문지 투고 규정이라든지 투고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투고 규정 들어가 보면 PDF 파일로도 되어 있지만 어떻게 논문을 써야 한다에 대한 설명, 뭐 인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논문 투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투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투고자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규 논문 투고하기를 이제 클릭하게 됩니다. 신규 논문 투고하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나 뭐 저자 구분해서 일반 저자인지 교신 저자인지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데 교수들은 보통 교신 저자, 코리스판딩 오서라고 하고요. 일반 저자들은 여러분들 학생들이 된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그 논문을 읽어보고 질문 답변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대답해주는 대표 저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름 적고 학과 적고 뭐 등등 논문 정보에서는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초록이라고 해서 300자 정도로 이 논문이 뭐에 대한 건지 이렇게 써주게 돼 있고요. 뭐 키워드가 뭔지 이 논문이 뭐에 대한 건지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선택을 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양식에 맞게. 근데 이 사이트를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주려고 했더니 이 사이트는 이제 그 회비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회비를 내야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이트 말고 한국공학교육학회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이 사이트가 이제 내가 그 이 수업에 대해서 논문을 제출했던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조금 더 내가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액세스하기가 쉬워서 이 논문지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논문지 방금 여기 공학교육학회에서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그 학회를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이런 그 투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여기 밑에 공학교육 그 논문 투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트로 논문지가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공학교육연구라는 사이트가 있고 여기가 논문 투고니까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고를 하게 되면 이제 나는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투고를 나중에라도 할 거면 그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 둬야 되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내가 예전에 냈던 논문이 이렇게 히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심사 완료된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논문을 투고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별로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임시로 하나 만들었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은 거고요. 조록이나 이런 것도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제목은 그 랜덤하게 붙였습니다. 융합 소프트웨어 기초 설계 논문 준비하고 보통 논문 분야들은 학회마다 다 틀린데 이게 과연 지금 공학교육 논문이기 때문에 이게 UML의 사례 연구를 하는 건지 또는 교육 정책에 대한 건지 또는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건지 프로그램에 대한 건지 뭐 등등을 클릭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하고 나서 다음 뭐 저자 입력란에는 본인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이메일 주소와 소속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고 다음 단계로는 이제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한국공학교육학회 이게 영어로는 아마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인 것 같은데 내가 2019년도에 이 과목에 대해서 냈던 논문을 샘플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저자들이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여기 학생들 이름이 있고 교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corresponding author가 누군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좀 잘못되어 있는데 하여간 corresponding author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bstract는 영문으로 하는 저널도 있지만 보통 한국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UML 기반 교육의 이제 컴퓨터 초보자들을 위한 UML 컴퓨터 초보자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UML 도구의 적합성 연구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도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 있고요. 뭐 서론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컴퓨터 저학년의 문제 해결 설계 능력 및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에서는 2007년부터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융합 창의 설계 교과목을 운영해 왔다. 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이게 이제 관련 그 논문들, 예전에 이미 출간된 2011년도에 출간된 임철일 외 논문이 있었고, 또 2009년에 이미 출간된 박현석이 쓴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용이라고 하고요. 처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사이테이션 인용을 해서 이와 같이 곳곳에 지금 인용이 보이고 있죠. 언제 어떤 논문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주는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하고, 인용은 맨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각각의 논문들 이런 것들 이제 인용하는 이거를 넘버링을 다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고, 마지막에 그 본문 내용들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UML 교육이 초보자 교육에 있어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사례 연구를 쓰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쓰고 나면 여기에 이제 파일을 여러분들 이제 그 집어넣어 주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그 파일들을 이제 다 완성한 다음에는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용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논문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주장을 펼칠 때도 뭔가 그 인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구글 스칼라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 구글 중에는 구글 스칼라, 구글 페이턴트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들 알 것 같고요.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 이렇게 하고, 뭐 에듀케이션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클릭을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들을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힘든 일이고요. 뭐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 교육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서베이를 해보겠다. 그러면 어떤 특정 주제를 잡아서 뭐 예를 들면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교육 방법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런 논문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도 2011년도에 쓴 논문인데, 이미 이 사람도 이제 스튜던트 학생들이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를 배울 때 아마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어렵다라는 걸 느껴서 이런 것들을 논문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특정 주제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테이션 뒤에 이제 논문 뒤에 쭉 써주면 되겠는데, 그 논문 써주는 형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처음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30회 인용, 그럼 다른 논문에서 이 논문을 30회 사이테이션 했다 뭐 이런 뜻이고요. 뭐 12회도 있고 30회도 있고, 아까 뭐 이런 논문 뭐 이런 논문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사이테이션을 논문에 이걸 읽어보고 초록 같은 걸 읽어보고 사이테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모양 여기 인용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이제 사이테이션 하는 형식이 여러 가지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유명한 게 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뭐 연도가 맨 뒤에 오는지 이와 같이 맨 뒤에 오는지 또는 맨 앞에 오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 게 틀려요. 그러니까 표준이 틀리고요. 그래서 맨 처음 걸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서 그냥 논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맨 뒤에 인용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인용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뭐 유니파이드 모델 랭귀지의 교육에 대해서 한국말로 된 논문을 찾고 싶다면 여기 한국어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라도 이렇게 한국말이 들어가게 되면 검색 우선순위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논문도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용을 보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 논문을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인용하려면 이와 같이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논문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텐데 먼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교육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자바 이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와 자바의 뭐 에듀케이션에 대한 거 뭐 이런 게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나도 지금 랜덤하게 치는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색이 엔터가 안 쳐졌나요? 여기 별로 뭐가 나오는 게 없고 예를 들면 자바, 파이썬, 에듀케이션, 컴패리슨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바, 파이썬 이게 자바와 파이썬 중에 어느 걸 먼저 배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을 검색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IT 융합에 대한 거를 해도 되는데 우리 과목은 아무래도 UML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UML에 관한 어떤 서베이 주제를 잡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뭐 여러분들 전공들이 음악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음악, 컴퓨터, 융합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요는 지금 이 과목의 특성상 이런 IT 융합 주제를 잡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뭐 교육에 관한 거를 최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맨 처음부터 본 예제가 이화여대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기는 하겠고 아니면 전공에 대한 이런 컴퓨터 융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특정 제1전공과의 관련 주제를 잡아도 되는데 서베이 주제를 근데 문제는 컴퓨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뭐 예를 들면 경영 그러면 그런 주제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융합 경영 전략에 관한 연구 뭐 이렇게 IT 기반 스팀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경영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등등 화학에 관한 거는 별로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화학에 대한 것도 몇 가지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런 건 기사고요. 이런 거는 논문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학 교육에 대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대학 교육 IT화 글쎄 IT화라고 해볼까요? 아니면 스마트 뭐 대학 교육 글쎄 스마트 러닝 오케이 스마트 러닝이 좋은 키워드네요. 스마트 뭐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또 튀어나오기도 해서 우리 과목에 맞는 여러 가지 이런 논문들을 보고 이 논문들하고 똑같은 제목들을 만들면 안 되겠죠. 뭔가 좀 새로운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아서 이런 논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베이하는 형태로 이제 논문을 어떤 서론을 잡고 그 다음에 결론을 써주는 형태로 여러분들 기말 프로젝트를 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6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6페이지 정도의 양식에 맞는 어떤 논문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간 논문 주제, 만약 논문을 쓰겠다는, 연습 삼아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논문 주제는 뭐 자유롭게 잡아도 되는데, 내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이렇게 논문 제목에 UML이 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대학 교육, 우리 원래 이 과목이 이제 기말 프로젝트 주제가 대학 교육이었었잖아요. 대학 교육의 뭐 학생의 입장에서 또는
교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한 그 논문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어떤 이런 논문들 한번 10개나 20개 찾아보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동향 이런 걸 살펴보겠다 하는 이런 논문들을 한번 연습 삼아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전공, 제일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잡는데, 단 조건은 그냥 제일 전공 쭉 서베이 하는 거는 안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핀테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핀테크 전체 흐름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IT 요소, 소프트웨어 요소에 대한 서베이를 하겠다 라면 이 논문 주제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전공 융합에 대해서 쓸 때는 제일 전공의 포커스를 한 30% 두고요. 소프트웨어나 IT에 70% 정도 포커스를 두는 그런 서베이 논문을 찾아서 작성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논문 쓰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논문 6장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교재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교재 수정하는 거와 이 논문 쓰는 거 둘 다 좀 쓰는 거라서 약간 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는 그냥 다양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좀 발굴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도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그 논문 작성에 관한 것도 한번 좀 시도를 해 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문 전체 구성 한번 쭉 훑어보고 가는데, 이 논문은 이제 아무래도 내가 교수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내가 사례 연구라는 논문이고요. 사례 연구 말고 여러분들은 아마 서베이 논문이 돼야 되겠죠?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현재 이런 경향이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든지, 뭐 이런 논문을 써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이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서로 내가 이 논문 왜 쓰고 있는지 쭉 기술해주고 인용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이제 제목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내 경우에는 이제 설계 교과목 개요에 대한 거 쭉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림들, 이런 것들, 그림들 이제 어떤 식으로 넣어주는지 잘 관찰하면 아마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뭐 등등 이렇게 이런 제목들은 자유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연구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논문에서는 그냥 서베이만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라는 항목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웹에서 여러 가지 뭐 통계를 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다. 뭐, 뭐, 예를 들면 UML과 관련된 자바에 기반해서 연구된 논문이 몇 편이었다라든지, 글쎄요. 하여간 여러 가지 결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험 결과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논문이 무엇에 대한 건지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본 연구를 통하여 UML은 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내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 써주면 되겠고요. 어떤 결론이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인용을 이렇게 써주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여러분들 해볼 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이렇게 써보고 나면 나중에 다른 정말 중요한 논문들 쓸 때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X 플러스 소프트웨어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X 플러스 소프트웨어 전공 특화 소프트웨어 융합 과정에
을 지금 신청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히 논문 쓰는 방법을 기말 프로젝트로 할지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연해서 뭔가 질문들이 있으면 이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지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